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모시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320선까지 밀리면서 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2300선 하방 지지력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하반기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에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겠지만 확정 주가 순자산 비율 1배 수준인 코스피 2300선은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하반기를 앞두고 보다 안정성을 높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등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나타난 원화 약세는 외국인 매도 압력 강화, 코스피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증권가 리서치센터장 출신 전문가들도 보수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의 닥터둠으로 불리는 한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증시 하락 요인으로 꼽히는 미중 무역 갈등은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문제는 시장 펀더멘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한국 증시에 타국의 무역 분쟁이 영향을 크게 미친 사례가 없고 아직 한국 기업 실적이나 경제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논리가 증시를 흔들 수 있는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증시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인 만큼 향후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된 뒤에도 대외 변수에 취약한 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서강대학교 교수 역시 전 세계 주가가 지난 2월 초부터 이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거품이 붕괴되는 국면이라고 직면했습니다. 그는 금융자산 중 현금 비중이 많이 늘리는 게 좋다며 달러의 경우 일시적인 상승세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금값이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하락 출발에 현재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점검부터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오네어 2부 김효미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무역 전쟁 우려가 지속하면서 코스피가 233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4.75포인트 오른 2323.08에 개장했습니다. 10시를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해 11시 30분경 2340선을 돌파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세이트리온과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오름세를 보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LG디스플레이가 연간 적자가 예상된다는 전망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전거래일보다 1.32% 내린 18,7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지난해 매출의 90%를 차지했던 LCD가 업황 반등하지 않으면 실적이 되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도 매출 23조 원에 영업손실 7,110억 원, 당기순손실 5,590억 원으로 적자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삼성증권이 배당 오류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증권은 전거래일보다 3.93% 하락한 34,300원에 거래됐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12일부터 줄곧 하락세를 보였고 앞서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신규 위탁 매매 업무정지 6개월, 구성훈 대표의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만 제재심의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어 추후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 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8포인트 내린 818.21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21포인트 내린 826.01에 개장했습니다. 주요 종목 먼저 살펴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와의 드라마 판매 계약 소식에 오늘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전거래일 대비 2.76% 상승한 11만 9,400원에 거래됐는데요. 장중한 때 4.31%까지 치솟은 12만 1,100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11월 상장 이후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앞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방영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날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파크 시스템스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증권사 분석에 힘입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크 시스템스는 전날보다 3.22% 오른 4만 9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오전 구간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의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약세입니다. 미래에셋대우연구원은 2분기 제주항공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한 2,555억 원, 영업이익은 1.9% 감소한 159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인 201억 원을 하회할 것이며 또 항공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가 이 이익 부진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비용이 증가하는 데 가운데 유류 할증료 부과 효과 이연과 또 2017년 5월 연휴에 따른 단가 상승 이후 나타난 기저효과로 국제선 및 국내선 단가가 각각 3%, 1% 하락하며 비용 증가분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부진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3분기에는 추석 수요 효과와 또 5월에 하락했던 운임도 반등이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유류 할증료 인상분도 7월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제주항공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0.70%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300원 떨어진 42,5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KT 서브마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정착 과정에서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이 슈퍼그리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KT 서브마린이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러 삼각 경제 협력에 대해 강조하면서 남북과 유라시아 대륙 철도로 있는 구상과 또 광역 전력망 슈퍼그리드와 가스관 연결 사업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일 러시아 공영통신사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철도는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그 연결된 남북철도가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이 된다면 한국으로부터 유럽까지 철도를 통한 물류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는 북한과 한국, 러시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북한과 한국으로 공급되고 나아가서는 해저관들을 통해서 일본으로까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여러 국가가 신재생 에너지를 전력망으로 공유하는 범국가 네트워크입니다. KT 서브마린은 국내 해저 통신 케이블 건설 시장에서 독점적 시장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 실시간 설치, 해상 구조물,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KT 서브마린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22% 상승했습니다. 725원 오른 5,49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전력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은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심야 시간 등 부하가 많지 않을 때 저렴하게 공급하는 요금 체계를 바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러시아 하원에서의 연설에서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농업 등 9개 중점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한국전력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5.78%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900원으로 오른 34,8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브레인 콘텐츠입니다. 브레인 콘텐츠가 스와니코코 인수 본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강세입니다. 브레인 콘텐츠는 20일 스와니코코의 지분 70%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총 233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스와니코코는 천연물 추출 원료를 기초로 한 185개 품목을 보유한 화장품 전문 기업입니다.
회사는 인수 이후 중국 화장품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브레인 콘텐츠 장대용 대표이사는 당사의 자회사인 GTF는 중국 기업들과 탄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국 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인수로 당사와 GTF는 전략적인 사업 연계를 통해 중국 화장품 시장을 직접 겨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브레인 콘텐츠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65% 상승했습니다. 1,23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이 주식 배당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신규 위탁 위매회 업무 정지, 대표이사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받는다는 소식에 오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인 21일 금융감독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 매매 업무 정지 6개월, 과태료 제재 등의 제재안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도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제재 심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또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삼성증가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증권 전일 대비 2.94% 하락했습니다. 34,6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진에어입니다. 대한항공의 계열 저비형 항공사 진에어가 오늘 장 초반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 2년간 적용을 유예한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이 관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 항공사 등기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하면 고용 문제와 소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주식과 고용 승계 문제는 충분히 검토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진에어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2% 하락했습니다. 1,500원 떨어진 26,7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눈에 띄는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장 초반 하락하며 시작했습니다. 10시 반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에 현재까지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55% 상승했습니다. 2,350.79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주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혼재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9% 상승했습니다. 827.7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지수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높은 상승률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가스업이 4%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한국전력이 6%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원 올랐고요. 3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2.48% 상승했습니다. 1,500원 올랐고요. 6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가스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3% 상승했습니다. 550원 올랐고요. 3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의약품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7%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대웅제약이 보이고 있습니다. 7.55% 상승했습니다. 14,000원 올랐고요. 20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동제약입니다. 5.75% 상승했습니다. 460원 올랐고요. 8,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녹십자입니다. 현재 2.38% 상승했습니다. 5,000원 올랐고요. 2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비스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가 6.54% 상승했습니다. 합병 소식이 있었는데요. 6.54% 상승했고요. 7,000원 올랐습니다. 11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존 비주온입니다. 5.47% 상승했습니다. 2,900원 올랐고요. 5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3.36%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1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업종은 증권업종인데요. 1.55%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한타증권이 3.56% 하락했습니다. 145원 떨어졌고요. 3,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2.66% 떨어졌습니다. 950원 하락했고요. 34,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DB금융투자가 2.65% 하락했습니다. 115원 떨어졌고요. 4,2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이목재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 상승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이건산업이 6.88% 하락하고 있습니다. 1,150원 떨어졌고요. 1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솔홈데코입니다. 4.37% 떨어졌습니다. 90원 하락했고요. 1,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내 상승률 높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판 매체 복제가 3.18%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썸에이지가 7.5% 상승했습니다. 315원 올랐고요. 4,5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와 같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카카오M인데요. 6.89% 상승했습니다. 5,800원 올랐고요. 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넵튠입니다. 1.9% 상승했습니다. 200원 올랐고요. 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5%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옴니텔이 22.38%라는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가 턱 밑에 진입했는데요. 710원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710원 올랐습니다. 3,9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YD 온라인입니다. 8.74% 상승했습니다. 240원 올랐고요. 2,9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업종입니다. 2.37%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우 PNC가 15.56% 하락했습니다. 210원 떨어졌고요. 1,1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동스틸이 13,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의류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하락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배럴이 12.11% 하락했습니다. 2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들입니다. 4,7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주요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7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이 29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574억 원 파는 모습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14억 원 그리고 157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374억 원 매수하는 모습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각각 5,005계약 그리고 678계약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6,082계약 사는 모습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우리 시장 흐름도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있는 종목, 뉴스 있는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입니다. 경인양행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 주식을 교부하기 위해 보통주 2만 주를 기타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처분 예정 금액은 8,440만 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AT젠입니다. AT젠은 기타 자금 275억 원 조달을 위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사채 만기일은 2023년 6월 26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이 중국 제약사에 153억 원 규모의 히알루론산 필러 아말리안을 수출합니다. 대화제약은 21일 중국 제약사에 약 153억 원 규모의 미용 의료기기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대화제약은 히알루론산 필러 아말리안을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 공급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은 제품 허가 완료 후 10년간이며 종료 의사가 없는 경우 5년씩 자동 연장하게 됩니다. 대화제약은 1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공급 금액을 확정했고 6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6년차의 공급 금액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화공영 보겠습니다. 이화공영은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한 조회 공시 답변에서 주요 사업 부문인 건축, 토목공사 등의 수주와 관련해 신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 참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업활동 등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공시했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경인양행입니다. 전일 대비 0.15% 상승했습니다. 10원 오른 6,59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AT젠입니다. 5.33% 상승했네요. 850원 오른 16,8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화제약입니다. 1.11% 상승했습니다. 250원 오른 22,7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화공영입니다. 전일 대비 6.34%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560원 떨어진 8,27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종속회사인 현대로템 브라질법인의 CPTM 유지보수 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797억 원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 2.67% 규모입니다. 삼성증권이 22일 신규 고객에 대한 위탁매매 부문 영업 정지 등 징계 관련 내용에 대해 차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확정 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와 드라마 방영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고 21일 공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은 웅진에너지 주분 200만 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로템입니다. 네, 전일 대비 2.79% 하락했습니다. 850원 떨어진 29,6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삼성증권입니다. 2.52% 하락했네요. 900원 떨어진 3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3.19% 하락했습니다. 3,700원 하락한 11만 2,4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케미칼입니다. 1.37%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300원 상승한 22,2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 호가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간 오후 3시 2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 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감 동시 효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현재 현대중공업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3.76% 상승했습니다. 4,000원 올랐고요. 11만 5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대한통운입니다. 3.79% 상승했습니다. 6,000원 올랐고요. 16만 4,5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DB하이텍입니다. 6.99% 상승했습니다. 1,350원 올랐고요. 2만 65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리온입니다. 1.32% 상승했습니다. 2,000원 올랐고요. 15만 4천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입니다. 3.43% 상승했습니다. 2만 4천원 올랐고요. 72만 3천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넷마블입니다. 2.99% 상승했습니다. 4,500원 올랐고요. 15만 5천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온시스템입니다. 1.4% 상승했습니다. 150원 올랐고요. 1,85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전력입니다. 6.23% 상승했습니다. 2,050원 올랐고요. 34,9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휴비츠가 보이고 있는데요. 1.57% 상승했습니다. 200원 올랐고요. 12,9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이콘텐트리입니다. 4.64% 상승했습니다. 320원 올랐고요. 7,21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오롱생명과학입니다. 3.68% 상승했습니다. 2,700원 올랐고요. 7만 6천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텍 살펴보겠습니다. 8.68% 상승했습니다. 1,450원 올랐고요. 18,15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비코전자입니다. 7.85% 상승했습니다. 750원 올랐고요. 1,300원에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이즈입니다. 460원 올랐고요. 3,990원에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6월 22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업종별 흐름 또 수급 흐름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내 주식시장 전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약세를 이어오던 증시가 22일 깜짝 반등에 성공했지만 21일에는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 부진한 흐름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외국인 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가운데 21일에는 MSCI 시장 재분류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는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10일 만에 5.36%가 하락했습니다. 다만 조정이 이뤄진 상태고 연 저점은 물론 지지대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많다는 점에서 한동안 추가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SK증권연구원은 과거 비슷한 사례들의 주가 동향을 통해 봤을 때 최초 의미 있는 하락 이후 최소 15일간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며 최근 주가 하락과 동시에 거래대금 또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추가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상승 여건 역시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코스피 2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1분기와 유사한 37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진행 중이고 삼성전자 역시 2분기 실적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 달 전 대비 추정치 상승 업종은 보험, 증권, 에너지, 미디어, 필수소비재, 유통, 비철금속, 은행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하락 업종은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조선, IT 하드웨어, 호텔 레전, 가전, 건설, 헬스케어 등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럼 다시 금일장 마감 동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맞췄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전일 대비 0.83% 상승하며 빨간불로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19.39포인트 오른 2357.22포인트로 장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0.49% 상승했습니다. 4.05포인트 오른 830.27포인트로 장 종료했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이 홀로 87억 원 매도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8억 원 그리고 96억 원 동반 매수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19억 원 그리고 161억 원 동반 매도하며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기관만이 홀로 481억 원 매수하며 장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각각 4,438계약 그리고 537계약 동반 매도하며 장 종료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 보였는데요. 5,220계약 사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은 어떻게 끝났을지 궁금한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전기가스 업종이 4.71%라는 높은 상승폭 보여주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의약품이 보이는데요. 2.6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서비스업이 1.91% 상승했습니다. 운수장비와 보험업이 1.3%대로 마감했고요. 유통업과 대형주가 1%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음식료업과 건설업 그리고 제조업이 0.8%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권업종이 1.47% 높은 하락률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종이목재가 1.39% 하락 마감했고요. 섬유의복이 1.08%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높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업종이 2.89%라는 높은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출판 매체 복제가 2.88%로 상승 마감했고요. 음식료 담배가 1.72%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제약 업종이 1.64%로 마감했고요. 방송 서비스가 1.3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유통업종이 1.32%로 상승 마감했고요. 화학업종이 1.1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술성장 기업이 1.14%, 의료정밀이 1.0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타 서비스와 정보기기, 통신방송업이 0.9%대 상승하며 마감했고 운송업과 우량기업, 금융기업이 0.8%대, 0.6%대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섬유유류가 2.3%대 하락률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금속이 2.27%, 기타 제조가 2.23%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오락문화가 1.61%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운송부품 1.2%였고요. IT 부품은 1.03% 하락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상승폭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마니커입니다. 이틀 연속 상승세 이어오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375원 오른 162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동제약입니다. 3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7.66% 상승했네요. 600원 오른 8,43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7.61% 상승했습니다. 1,450원 오른 22,50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동원금속입니다. 14%라는 큰 낙폭 보여줬는데요. 245원 떨어진 1,50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성기업입니다. 12.61% 하락하며 파란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1,140원 떨어진 7,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이스틸입니다. 11.93% 하락하며 파란불로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6,300원 떨어진 46,50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상승폭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비덴트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2,940원 상승했습니다. 12,90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온입니다. 17.48%라는 큰 상승폭 보였습니다. 5,950원 오른 27,6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중앙오션입니다. 18.33% 하락했습니다. 1,100원 떨어진 4,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 PNC입니다. 15.19% 하락하며 파란불로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1,14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을 끝으로 저희 오늘 증시연휴 2부가 준비한 순서도 여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장이죠. 저희는 월요일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